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인문학술 연구교수 A유형 사업으로 선정된 연구 책임자 김상엽입니다. 저는 이번 2차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바로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 출판된 이번 논문은 2차년도 연구의 결과로 산출된 성과물입니다. 제목은 The Pattern of Interhemispheric Interactions of Left and Right Hemispheres in Visual Word Processing으로 시각 단어 제인에서 나타난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읽기 흔히들 리딩이라고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는 우리의 좌반구와 우반구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단어가 우리의 두 반구에 동시에 유입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보 처리는 우리가 기존의 양시야 연구에서 관찰된 양시야 이득 효과와 관련됩니다. 양시야 이득 효과는 좌우 반구의 협력적 정보 처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관측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좌우 반구의 협력적 정보 처리가 우리의 읽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뇌의 정보 처리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반구와 우반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단어에 대한 시각 제인 시에 나타나는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 방법은 좌우 시각장 연구법으로 영어로는 Visual Half-Field Presentation Paradigm이라고 합니다. 이 좌우 시각장 연구법에서 가정하는 것은 응시점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자극을 제시하면 그 자극은 반대쪽의 반구에서 초기 정보 처리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시야의 자극을 제시하면 우반구가 초기 정보 처리하고 우시야의 자극을 제시하면 좌반구가 초기 정보 처리해서 각 반구가 어떤 식으로 정보 처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좌시야와 우시야의 연속적으로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드린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정보 처리에 대해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정보 처리에 대해 탐구할 때 사용하는 측정치는 반복 점화인데요. 이 반복 점화는 동일한 자극을 연속하여 두 번 제시할 때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혹은 얼마나 정확한지 측정해서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 점화 측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대뇌 정보 처리에서 반복 점화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화적 기억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정보 처리를 반복하여 수행하면 그 정보 처리에 대한 기억이 강화돼서 반복 점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휘적 정보 처리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대뇌는 어휘적 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활성화 반응이 남아서 연속하여 동일한 자극을 제시받았을 때 이것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구권 국가 연구에서 밝혀진 우시야 이득 효과가 다형태소적 특성을 가지는 한국어 단어 제인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지를 확인해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한 부중심화 연구 결과도 신뢰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구 내, 반구 간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전에 기억, 즉 메모리가 좌우 반구의 정보 처리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 기억이 좌우 반구의 정보 처리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를 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 점화를 사용하여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참가자 모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의학적 질환이 없는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고 모두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험 수행 중에는 특별히 문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험 과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험 과제는 총 3개의 패러다임으로 자극이 제시가 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A, Unilateral Presentation은 좌시야와 우시야 중 하나의 시야에 목표 자극인 타겟이 제시되고 반대쪽 시야에는 매스킹 자극이 제시된 패러다임인데요. 먼저 십자가 표시의 응시점이 2000ms 동안 제시된 후에 말씀드린 자극이 180ms 동안 제시되고 그 이후에 참가자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공백 화면이 1500ms 제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B, Sequential Presentation with SOA 120ms 조건은 앞서서 말씀드린 A 패러다임과 달리 점화 자극인 프라임이 목표 자극 전에 60ms 동안 제시되고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사이에 매스킹 자극이 60ms 동안 제시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왜 SOA 120ms이냐면 점화 자극 제시 시점과 목표 자극 제시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120ms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C 패러다임은 Sequential Presentation with SOA 600ms로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의 시간 간격이 600ms인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스킹과 목표 자극 사이에 가운데 400ms 동안 십자가만 제시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 목적상 분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반구 내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세 가지 요인은 어휘성을 의미하는 렉시컬러티,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SOA, 그리고 반구 내 조건으로 해서 총 세 가지 요인이고 각 요인은 위와 같이 두 개의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반구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즉 첫 번째 렉시컬러티, 두 번째 SOA, 세 번째 반구 간 조건으로 해서 총 3개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부분이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점 중 하나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반복 점화를 측정하기 위한 통제 조건을 두 가지로 설정해서 보다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통제 조건은 단순 편시야 조건으로 앞서서 배운 패러다임 중 A 패러다임인 Unilateral Presentation을 의미합니다. 즉 반복 점화 효과는 패러다임 B와 C에 의해 두 번 연속하여 제시된 조건과 패러다임 A에 의해 한 번 제시된 조건과 비교함으로써 반복하여 제시되었을 때의 반응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제 조건은 동일하지 않은 연속 제시 조건을 의미합니다. 반복 점화 효과라는 것은 동일한 자극을 두 번 연속하여 제시하였을 때의 반응 변화를 측정할 때 동일하지 않은 자극이 제시되고 난 이후의 반응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유의미한 반복 점화는 통제 조건의 종류가 바뀌어도 일관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에는 총 400개의 단어 자극과 800개의 비단어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 자극을 구성했습니다. 400개의 단어는 각 실험 조건당 20개의 자극이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800개의 비단어는 동일하지 않은 점화 자극까지 구성하게 돼서 산출된 자극 개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00개의 비단어에 400개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어의 편시화 조건에서의 우시아 이득 효과입니다. 이 결과는 왼쪽의 반응 속도 그래프에서 X축이 싱글일 때 우시아가 좌시아보다 반응이 빠르다는 것과 오른쪽의 정답률 그래프에서 X축이 싱글일 때 우시아가 좌시아보다 반응이 더 정확하게 나타난 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 연속해서 반구 내에 제시될 때 우시아 이득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번 연속하여 반구 내에 제시해도 유의미하게 우시아 이득 효과가 나타나서 어휘적 정보 처리에 대한 좌우 반구의 비대칭성이 단순히 recent memory, 즉 최근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반구의 내재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의미한 우시아 이득 효과는 앞으로의 반구 내, 반구 간 상호작용을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구의 상호작용에 대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결과 그래프를 슬라이드를 넘기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춰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결과를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구 내 상호작용 결과에서 첫 번째는 단어와 비단어 모두에서 반구 내 반복 점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반구 내 반복 점화가 SOA가 600ms일 때 SOA가 120ms일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반구 내 반복 점화가 SOA 120ms에서 SOA 600ms로 증가하는 반복 점화의 강도가 비단어보다 단어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반구 내 상호작용은 반구 내 반복 점화가 어휘적 정보 처리 활성화에 의한 것과 일화적 기억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반구 간의 상호작용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각 반구 내의 상호작용의 강도에서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으로 반구 간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는 비단어와 단어 둘 다 반복 점화가 유의미했지만 단어가 비단어보다 반구 간 반복 점화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좌반구에서 우반구로의 반복 점화가 우반구에서 좌반구로의 반복 점화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반구 간 방향에서의 비대칭성이 단어와 비단어 모두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어휘적 정보 처리에 있어서 좌반구와 우반구의 비대칭성이 반구 간 상호작용 시에 비대칭적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본 연구 결과의 공유를 마치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